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가 물류센터로 번지면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주간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인천은 10개월 만에 7차 감염으로 번지며 매일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2주 동안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태원을 다녀온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5월 9일. 학원에서 제자들이 감염됐고 코인 노래방과 돌잔치를 거쳐 부천 물류센터 등으로 번졌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7차 감염까지 이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9일. 특히 부천 물류센터 관련 전파는 심상치 않습니다. 28일 오후 4시 기준 관련 확진자만 37명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는 6월 14일까지 수도권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행사를 취소하고 유연 근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해 14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지자체가 내린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해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유연 근무 활성화를 권고하고 종교시설엔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도 정부가 발표한 2주간 강도 높은 방역조치 방침에 발맞춰 방역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부천 물류센터의 감염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해당 물류센터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일반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쿠팡 부평 물류센터에 대해 경기도가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 확산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추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도권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고 물품 배송 과정에 시민들의 우려가 큰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칫 상품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설 운영자 측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지사는 힘든 여건에 있는 직원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는 결정이지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에 대해선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게 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공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고 경기도의 명단 요구 등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서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기도 했고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 직원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장시간 지연돼서 우리도 특사경이 회의 도중에 갑자기 긴급 조사를 위해서 출동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점도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일반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기업 내에 근무 환경이나 방역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뉴스 박일국입니다. 지난주 고3 학생에 이어 이번 주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이 큽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머리엔 왕관을 쓰고 손엔 꽃 한 송이를 들고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의 입학식 날입니다. 아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선 경비실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한 뒤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야 교내 출입이 허용됩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아빠부터 갓난아기를 안고 온 엄마까지 마중 나온 부모들은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즐거운 입학식 날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저기 입학식 오늘 처음 애가 학교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또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연차를 내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무섭고 요즘 또 인천에 갑자기 퍼져가지고 너무 고민되는데 너무 안 보낼 수 없어서 일단은 보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안 보낼 수 있으면 아직은 좀 고민이 많아요. 지난 20일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시작한 데 이어 27일 인천 지역 고2, 중3, 초등 1, 2학년 학생과 유치원생, 특수학교 학생 14만여 명이 등교 수업에 나섰습니다. 사물함 등 비치 물건은 교실 밖으로 옮기고 1인 1섭, 지그재그 좌석 배치로 학생 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등교 시간도 시차를 두고 운영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또한 급식실도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해 식사 시간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27일 등교 수업으로 학교 돌봄 지원은 없어졌지만 오전반, 오후반, 격일제, 격주제 등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치원까지 문을 열면서 이제 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영유아가 다니는 시설이라 우려가 더 큰데 정부도 이런 이유로 개원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상에 빛을 본 지 300일 된 한로원군. 공원에 온 가족이 모여 특별한 날을 기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이 많은 주말을 피했고 실내보다 실외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휴가를 낸 할머니. 유치원 개학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혹여 어린이집이 개원해도 손주는 안 보낼 생각입니다. 내일 모레 계약한다 그랬죠. 저 같으면 굉장히 불안해서 안 보낼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린이집도 안 보내시겠네요? 예, 안 보내죠. 직장 간두고라도 애기 봐야지. 얼마나 귀한데. 이미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으로 매일 문을 여는 상황. 일각에선 57%가 이미 등원하는 만큼 개원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긴급 보육과 정상 보육은 감염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상 보육이 실시되면 밀접 접촉이 높아지는 건 물론 통학 차량 운행과 특별활동 등으로 외부인 노출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상 보육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보육 일수도 맞춰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대집단 활동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천시는 어린이집의 정상 개원 시기는 이달 초 정부 방침 이후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학교 등교 영향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아의 그 감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훨씬 높고 또 어린이집이 대체로 영유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접촉 빈도가 더 높을 가능성 등등을 염두에 뒀을 때는 학교의 개학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 재반 상황 등을 같이 살펴보면서 보육 현장에선 어린이집 정식 등원이 시행되더라도 자율 등원 체계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부모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 등원이 결정되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녀를 보내지 않는 가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등교 개학이 시작됐는데 학생과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등굣길입니다. 3355 서로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두 팔 간격의 거리를 두라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스크 끼면 답답한데 사실 선생님 오실 때는 애들끼리 벗고 얘기하고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의 야외 졸업사진 촬영 현장. 이곳은 상황이 더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 학생이 마스크를 벗은 채 서로 붙어 사진을 찍습니다. 코로나19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사진 찍어야 그러고 화장 틀렸 내리고 막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굳이 지금 찍겠다. 여학생들은 서로 화장품을 나눠 사용하고 심지어 페트병에 담긴 물을 나눠 마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입을 대고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물 나눠 먹었죠, 친구들이랑. 걱정 안 돼요? 이거 안 됐잖아요. 1시간 가까이 촬영이 이어졌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교사도 별다른 조치를 못합니다.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아이들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마스크 지금 다 쓰는 편인데요.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목도 찍을 겁니다. 이렇듯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육청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들의 민원 상담은 진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보완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3 학생들에 이어 27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등이 등교를 시작하는 상황.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학생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뉴스 김성원입니다. 인천 학생들은 식재료 꾸러미를 받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계약 연기로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 미사용분을 활용해 쌀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학생 1인당 33,000원 상당의 쌀 10kg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모든 학생에게 식재료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는 친환경 쌀, 친환경 식자재 꾸러미, 농협 모바일 쿠폰 등 모두 10만 원 상당입니다. 4만 원 상당의 농협 모바일 쿠폰은 학부모 휴대전화로 발송되며 7월까지 농협몰에서 원하는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86만여 명으로 재원 860억 원,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청이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담하게 됩니다. 가정에는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학교 급식업계는 코로나로 누적된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위기상황 극복의 선도적 교육재난 지원 방법이라고 감히 의미부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2의 재난특별지원 기본수당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역시 지난 19일 전체 학생의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와 쿠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가정에는 식재료 꾸러미 5만 원과 농협 모바일 상품권 5만 원이 전달됩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용되지 않은 학교 급식 경비 1,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생 169만여 명입니다. 급식뿐만 아니라 급식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업체들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좀 보탬이 되자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좀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한 삼시세끼를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재료 부담들이 좀 몇 달 동안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상황은 다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 지역 학생 31만 6천여 명에게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쌀과 일반 쌀, 찹쌀 등 10kg이 전부입니다. 3만 3천 원 상당으로 서울, 경기와 비교했을 때 지원 금액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원 방식을 놓고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 간 의견이 달랐지만 결국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인천시의 의견대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교육감님께서 재난지원금 제안하셨었어요. 품목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공유로 31만 6천 명한테 동일하게 나갈 수 있는 품목이 없으니까 그걸 줄 수 있는 품목을 시에선 찾으셨어요. 그게 공유고요. 인천시는 서울, 경기에 비해 무상급식 지원 규모가 적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식재료 꾸러미에 쓰고 남은 무상급식 미사용분 가운데 시 분담금 69억 원을 일반 회계로 돌려 코로나 대응에 쓰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죠. 지하철은 역 안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데
버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판매에 나섰습니다. NIB 장보승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으로 확산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자는 승차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27일부터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일회용 덴탈 마스크로 1,000원에 2장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운수 종사자에게 구입을 요청한 후 바구니에 현금을 넣으면 됩니다. 저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1,000원이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내 비치된 마스크 판매대로 인해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승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집에서 마스크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버스 안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탈 때 요즘 마스크 없으면 승차 거부 같은 거 당하는데 제가 급할 때나 딴 사람이 급할 때 마스크를 버스에서 팔면은 집에 다시 돌아갈 일도 없고 버스에서 구매해서 바로 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초중고교 순차적 등교로 승객이 증가하면 방역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만발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분들하고 기사분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시민 불편 사항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저희가 27일 날 전국 최초로 마스크를 버스 내에서 비치하고 판매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마스크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인천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거나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장보승입니다.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말 대규모 종교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양천구의 한 교회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있었던 종교 모임을 중심으로 2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3명 발생했습니다. 아직 최초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N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원구의 한 기도원에서 2명, 도봉구의 한 교회 목사도 확진됐는데 이들 모두 양천구 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걸린 거야, 본인만. 저기 39번 의정부 확진자가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린 거지 이분도 일요일날 교회 예배도 안 했어요. 역학조사 결과 이들에게는 종교 외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원구 기도원의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종교시설 집합 자제가 요구되던 시점에서도 계속 운영을 해오던 터라 주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불안하죠. 많이 불안했죠. 그때도 했어요. 그때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조언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종교 관련 감염 확산 사태는 이번 주말이 비상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신도 80% 출석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전국 사찰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도 열립니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꼭 종교시설을 가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뉴스 서주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름을 맞았습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의 3배 이상 늘 거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냉방 과정에서 감염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여름용 마스크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 기록을 세운 2018년. 그해 여름 폭염 일수는 27.8일로 수원 지역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긴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도 못지않은 더위가 찾아올 거란 예보입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에 더해 티베트 고기압과 중국 열적 고기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여름 수도권 지역의 예상 폭염일수는 15에서 20일, 열대야일수는 최대 18일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각 평년 4.9일과 5.4일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평년보다 약 열흘 이상 많이 나타날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게 된 여름 더위에 실내 냉방에도 우려가 따르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에어컨 사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대 2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땐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 지역 등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에어컨이나 다 똑같이 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말, 침방울이 실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정도로 보건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여름철 더위에 대비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급에 대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뉴스 김효승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관심이 높죠.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그 바이오 관련 혁신 창업 거점이 송도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0월 문을 여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바로 그곳인데요. 정부와 인천시, 셀트리온 등이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2009년 준공한 송도 투마로우시티. 11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던 이곳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창업 거점으로 도약합니다. 최대 179개 창업 기업이 들어섰는데 투자자와 연구기관이 협업을 통해 성공을 돕습니다. 신한금융은 4년간 매년 30억 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5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합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셀트리온도 49억 원 규모의 현물 투자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 그리고 신한금융과 셀트리온은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선배 기업인으로서 최대한도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 지난해 7월 중기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공모에서 선정되며 추진된 건데 국비 24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내 첫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를 바이오 비대면 창업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바로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주력의 시대를 여는 오늘 그 첫날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스타트업 파크 선포식이 될 것이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바이오존을 구축하는데 송도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송도는 이미 판교를 이기고 실리콘밸리를 따라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서로의 뜻을 모으고 협업하고 연대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 서비스인 배달 서구를 선보입니다.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도 1,20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가 선보이는 공공배달 서비스 배달 서구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서로 이음 플랫폼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서로 이음 앱을 통해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서구 주민 55만 명 가운데 서로 이음 가입자는 33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배달 서구 가맹점은 700여 곳, 서구는 7월까지 1,2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 기준으로 볼 때 가맹점이 많아야지 찾고자 하는 음식이랄지 메뉴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700개가 가맹점 등록이 됐기 때문에 한 업소당 메뉴가 10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7,000개의 메뉴가 서구에서 배달이 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배달 서구를 시작으로 공공배달 앱 서비스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 6.25라는
그 민간 그 앱들의 경쟁력이 대단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곳이 갖지 못한 또 우리 기업들 중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 공공이 배달해 이것이 해야 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서구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최대 2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중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우리 인천 시민이자 서구민인 사용자는 전국 첫 공공 배달 서비스 서로 이음 배달 서구의 본격 출범을 매우 환영한다. 서구는 주문 접수 관리를 위해 전용 콜센터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배달 서구는 출범하자마자 하루 평균 배달 건수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목받는 게 인천 이음이죠. 연수구는 올해부터 연수이음 혜택 플러스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대 24%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근 연수구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1000곳을 돌파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연수구에 도입된 연수 이음 혜택 플러스 점포. 이곳에서 연수 이음 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는 20%에서 최대 24%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 상권까지 살린다는 취지입니다. 연수구 연수동의 한 식당. 코로나19 확산 초기 매출이 급감했지만 최근 들어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혜택 플러스 가입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시백이 20% 되니까 지금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계속 지금 재방문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코로나를 이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늘어난 매력적인 할인 혜택 때문입니다. 네, 이음카드 20% 할인이 되니까 더 많이 방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맛도 너무 맛있어서 앞으로 단골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겐 할인 혜택이 소상공인에겐 매출 증대란 일석이조 효과를 보이는 혜택 플러스. 점포주들은 지속적인 홍보와 장기적인 할인 혜택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대라면은 뭐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용하시고 또 이 제도를 가급적 오래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혜택 플러스 할인 혜택은 지자체와 소상공인이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점포주가 할인 비용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 만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것인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었습니다. 연수구는 최근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1000곳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재난지원금 등 소비 유도 정책과 더불어 지역 화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혜택 플러스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란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붉은 수돗물 사태가 1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을 맞아 진행된 토론회에선 성과와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노후관 교체를 앞당기고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붉은 물이 쏟아지고 필터는 금방 누렇게 변합니다. 붉은 수돗물 민원이 처음 접수된 건 지난해 5월 30일. 서구에서 시작된 적수 사태는 영종과 강화로 번졌고 63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 규모는 상수도 요금 면제에 144억 원과 주민 피해 보상 66억 원 등 총 331억 원에 달합니다. 많은 대가를 치른 적수 사태. 1년 후 적자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먼저 사태를 처음 세상에 알린 엄마들은 행정 당국과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상수도가 공사대 지역에서 이제 배관 공사를 시작할 때는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줄 수 있게끔 그래서 소통하게 물이 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사해요 이게 아니라 미리 저희가 이게 공사 중이라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끔 제가 그런 것도 바뀌게 됐고. 수돗물 정책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바꾸어가고 앞으로 나가는지 이러한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이제 그 수돗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발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 거버넌스가 만들어진 게 이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질 검사를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고 또 내 집 앞에 들어오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노후관을 계획보다 4년 앞당겨 2024년까지 현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은 올해 88.8km를 정비하는 등 총 506km의 관로를 조기에 교체 정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수질관리 혁신을 위해서 시민들께 3가지 큰 꼭지로 약속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고를 계기로 상수도 선진화를 마련하겠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망 관리도 도입합니다. 관 내부 탐사와 실시간 수질 계측, 그리고 관 내부 탐사와 잔류염소 적정성 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물 공급 과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상수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대상 사업은 전국 161개 지자체에 모두 이루어지고요. 붉은 수돗물 사태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와 환경주민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인천시 상수도 본부도 기자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종도 해저 송수관로 건설을 비롯한 시설 확충과 실시간 수질 공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낳은 적수 사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2025년 안에 노후관을 모두 교체하고 고도 정수처리 시설 구축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익, 용유, 천마산 배수지 건설도 2022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북항에서 구배터 3.42km 구간에 건설하는 해저 송수관로도 내후년 완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영종도 지역은 사실 공촌 정수에서 1,300mm 단선 관로로 넘어가는데 그게 좀 무슨 사고 발생 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중화 관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저 관로로 648억을 들여서 올 연말에 올해 착공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은 내년까지 구축합니다.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수장에서 물 만드는데 물은 지금 얼마고 수질값이 얼마고 중간에 배수지를 거치잖아요. 배수지에서 이제 각 가정으로 가는데 그 배수지의 수질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다 공개를 하고 가정 입구, 아파트면 아파트 입구 같은 데서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일단은 이제 작년에 믿질 못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조직 혁신도 물꼬를 틉니다. 수돗물을 시민이 평가하고 시민이 만들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인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또 상수도 본부 안에 수질 안전부를 신설하고 산하수도 사업소엔 수질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대응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5개 지역 수도 사업소에 시민들의 최접점에서 일할 수 있는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옥내급수관이나 수질검사, 저수조 부분 여러 가지 수질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형 워터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려고 수질 안전팀을 이번 7월 달에 발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1년을 맞아 제시한 상수도 혁신안. 박남춘 인천시장은 1년 전을 떠올리면 지금도 악몽을 꾼다면서 상수도 혁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더 안전한 인천이 되도록 안전 상황은 과잉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 4월 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주민들은 이주 대신 재정착을 인천시에 건의했는데 서구가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월 마을입니다. 쇳가루 마을로 불릴 정도로 인근 수도권 매립지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악취, 유해 물질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민은 120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구가 4월 마을 사후 관리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는 물론 유해인자 모니터링, 환경 개선 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4월 마을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또 영역을 통해서 더더욱 4월 마을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또 우려적인 뒷받침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선 유해물질과 중금속 고농도자에 대한 정밀 검사와 정신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후 관리를 담당할 마을 주치의도 선임할 예정입니다. 주변 대기질은 환경부에서 계속 아마 측정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자문위원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것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착수 보고회에는 4월 마을 주민들도 참석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치료 지원과 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기 오염이나 중금속 오염은 심각하다. 다른 지역보다 2배 내지 5배가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건강 영향조사는 다 끝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을 치료와 사후 관리를 치료로 집중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주를 간대도 이주가 뭐 2, 3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말이 나오면 10년인데 그한 동안에 저희는 그 더러운 먼지를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앞서 4월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등 개발 계획을 도시기본 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2년 전 신포국제시장에 청년몰이 들어섰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한 건데요.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1개 점포 중 현재 영업 중인 곳은 손에 꼽힙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눈꽃이 내려앉은 동화 같은 건물. 푸드트레일러에선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신포국제시장에 문을 연 청년몰. 전통시장 유휴 공간에 청년 상인 점포를 열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청년몰 조성에는 국비와 시비 등 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겨울 왕국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 너무 시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신포 눈꽃마을 청년몰은 올 여름에 꼭 피서 오시라고 중소벤처기업부터 먼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은 주말이면 광장에서 각종 문화 공연을 열었고 개장 초기엔 수억 원을 들여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도 촬영했습니다. 2년 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점심 무렵이지만 광장은 텅 비었습니다. 푸드트레일러는 물론 청년동, 문화동, 먹거리동의 점포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몰 내 21개 점포 중 17곳이 나가고 현재 영업 중인 곳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점포 임차료 50%를 지원해 주는데도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와 자생력이 부족했고 상인 간의 불화에다 최근 코로나19의 직격탄까지 맞은 겁니다. 중구는 신포 청년몰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끔 문화예술 공연과 버스킹 공연 이런 거를 옆에 있는 광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학생 창업 동아리와 협력을 통해서 청년 상인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예술 공연은 불투명한 데다 대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경운기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농기계 사전 점검과 안전 운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사가 있는 수로에 경운기가 전복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의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고로 87세 농업인 A씨가 깔려 경운기를 끌어올리며 구조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운행이 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는 6,981건으로 이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50%에 달합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 부주의가 54%로 가장 높고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늘 가던 길인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시골길이 좁으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막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음주운전과 야간 운행을 해서는 안 되고 동승자 탑승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농로길이 협소하고 비포장 도로가 많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클러치 부분 그 브레이크도 사전에 충분하게 점검을 해서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이제 속도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경사면이라든지 그럴 때도 속도도 충분하게 줄인 상태에서 저속 기어 변속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농기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과도한 적재량을 싣고 운행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는 2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